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라.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중요한 건 순서가 있었죠. 1, 2, 3, 4단계. 근데 맨 처음 체크해야 될 게 바로 2차항의 개수입니다. 2차항의 개수가 몇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시작해라? 1로 만들어주고 시작해라. 여기서는 2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먼저 양변을 2로 나눌게요.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5x 빼기 2분의 1은 0. 여러분 우변도 2로 나눠야 돼요. 우변은 0이니까 2로 나눠도 2분의 0 해서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상수항을 넘겨라. 상수항을 넘긴다. 자, 상수항을 넘기고요. 바로 2단계로 넘어가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줄 건데 일단 상수항 넘겼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넘겼고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해줄 거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우리가 숫자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1차항의 개수에 절반의 제곱을 더해줍니다. 절반의 제곱. 여기서는 2분의 5의 절반. 여러분 2분의 5의 절반은 그냥 2분의 5에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4분의 5의 제곱이 되고요. 얘를 똑같이 양변에 더해줍니다. 똑같이 양변에 더해주세요. 바로 2분의 5의 절반을 더한 거죠. 좀 치고 다시 할까요? 2분의 5x니까 2분의 5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여러분 여기서는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여러분이 이미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짜 맞췄기 때문에 앞에 거 x, 자 앞에 거 x, 뒤에 거 4분의 5 그대로 부호는 더하기 4분의 5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뒤에 거는 그냥 계산을 해줍시다. 2분의 1 더하기 16분의 25네요. 2분의 1 더하기 16분의 25. 자, 뒤에 거 마저 계산을 하면은 16분의 8이니까 16분의 33이 나와요. 16분의 33. 통분을 하면. 따라서 x 더하기 4분의 5의 제곱은 16분의 33이고요. 이건 또 치웁시다. 16분의 33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x 더하기 4분의 5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33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16은 루트가 없어집니다. 4로 없어져요. 만약에 안 없어진다 그러면 유리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통분까지 돼 있으니까 계산을 다 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33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하면은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1은 0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은 복잡합니다. 이거 하나 푸는데 뭐 지금 나만 해도 한 3분은 걸릴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푼다고 하더라도. 3분 안 걸리나?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면서 푸니까 더 오래 걸리죠. 이렇게 굳이 매번 해야 되나? 2차 방정식, 사실 이거 2차 방정식 풀려는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를 시킵니다. 그게 오늘 배울 근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쳐서 공식화를 시킬 건데 무슨 얘기냐? 우리 앞에서는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1 숫자로 나와 있었고 이번에는 일반적인 꼴로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가져왔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옆에 왼쪽 것과 똑같이. 왼쪽에서 우리가 2로 나눴죠. 2로 나눈 이유는 2차항의 개수가 2였으니까. 여기선 2차항의 개수가 뭐죠? a입니다. 그럼 a로 나눠줘요.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문자라서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어요. a로 나눠주고 그 다음 우리가 상수항을 넘겼고요. 상수항은 넘겼고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줬는데 뭘 더해줬냐? 1차항의 절반의 제곱, 얘의 절반의 제곱이에요. 자, a분의 b의 절반은 2a분의 b입니다. 여러분 그냥 2분의 1만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의 제곱, 2a분의 b의 제곱. 지금 왼쪽 거랑 똑같아요. 왼쪽은 2분의 5였으니까 거기다 2분의 1 곱하면 4분의 5 해서 4분의 5의 제곱을 더해준 거고 오른쪽 거는 a분의 b니까 2분의 1 곱하면 2a분의 b 그거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줬습니다. 자, 이제 좌변은 좌변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줄 건데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요. 앞에 거는 x, 물론 인수분해 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모양을 인수분해 해본 적은 없어요. 분수는 또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맞춰준 걸 생각해요. 앞에 거는 x, 뒤에 거는 2a분의 b로 우리가 맞춰줬어요. 그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맞춰준 거고 가운데 부호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를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완전 제곱식으로 좌변을 고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c 더하기 4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나와요. 4a제곱분의 b제곱 정리를 하면은 맞죠?
그래서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은 자, 오른쪽 거 통분을 좀 할게요. 통분을 하면은 4a 제곱으로 통분하면은 여기다가 4a를 곱해줘야 되죠. 4a. 분모 분자에 똑같이 4a를 곱해줘야 합니다. 곱해주면 4ac, 마이너스 4ac. 잠깐만요. 마이너스 4ac 나오고요. 오른쪽 거는 b제곱이 나옵니다. 그대로. 오른쪽 거는 이미 4a 제곱이니까 뭐 곱해준 게 따로 없어요. 자, 이제 벗겨주면, 그러니까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마 루트를 씌워주면 풀마 루트 4a 제곱분의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을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를 뒤에 쓰는 게 보기가 좋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넘겨줍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여러분 풀마 여기 보면 루트 4a 제곱이죠? 분모는 루트를 벗겨줘야 되는데 4a 제곱은 2a의 전체 제곱. 여기다 써보면은 잠깐만요. 그냥 바로 갈게요. 루트가 벗겨지면서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루트가 벗겨지죠. 이렇게 벗겨지는 이유는 분모 분자에 따로 루트를 씌우고 나서 분모의 루트가 알아서 벗겨집니다. 그러면 루트 4a 제곱은 2a로 루트가 다 벗겨지죠. 2a의 전체 제곱이 4a 제곱이니까.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x는 2a분의 분모가 2a로 같아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 공식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익숙해질 거예요. 이 공식은 뭐 수학을 오랫동안 안 한 사람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공식입니다. 근해 공식. 바로 이게 근해 공식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왼쪽 거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아마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저번 시간까지 잘 들은 학생은 똑같이 2차 항의 개수가 2니까 2로 나눠주고 양변에 똑같은 수를 절반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더해주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마 루트 씌우고 넘겨주고 계산하면 됩니다. 오른쪽 거는 일반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일 때 마찬가지로 방법은 똑같아요.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a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절반의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 다음에 우변 정리해주고 풀마 루트 씌워주고 넘겨서 식을 계산하면 이 공식이 나옵니다. 자, 책으로 잠깐 넘어가서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를 보면 뭐 위에 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 오늘은 이제 근해 공식만 할 거예요. 이제 보면 합승 목표 보면은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써 있는데 위에 것만 근해 공식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2차 방정식 풀 수 있다. 이 부분만 할 건데 밑에 바로 탐구학습 밑으로 내려올게요.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해는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5x 빼기 1은 0의 해를 구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죠. 처음에는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누기, 그 다음 상수항 이항하고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치기, 제곱근 구하기, 해 구하기.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여기 a로 나눈 거죠. 상수항 넘겼고요. 얘를 더해준다는 게 핵심이죠. 항상 얘를 더해준다는 게 뭐를 더하는지 더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줬고요. 루트를 씌워줬어요. 루트 씌울 때 루트 4a 제곱은 2a로 벗겨지기 때문에 분모가 2a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은 이제 해가 있을 조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b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문제에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넘겨주고 정리를 하면은 이 공식이 나옵니다. 바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굉장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104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근해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사실 뭐 한 20개, 30개를 쳐도 모자르는 그런 근해 공식인데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그러니까 이 근해 공식이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는 공식이에요. 뭐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이걸 대입하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것도 근해 공식 대입해도 풀려요. 그러니까 이 근해 공식은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 아주 맞는 키죠. 2차 방정식을 여는 맞는 키. 물론 인수분해가 될 경우는 인수분해로 푸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근해 공식이다. 근해 공식은 A, B, C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일단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자 우변을 마찬가지로 0으로 만들어주면 거기서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해가 보통 일반적으로 2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루트 안의 수가 0이 되면은 중근이 나오는 거고, 뭐 그거는 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자, 예제 1번을 같이 연습을 해 볼게요. 먼저 공식을 잘 모르니까 여기 위에다 써놓고, 아직 공식을 못 외웠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선생님은 뭐 당연히 익숙하겠죠, 선생님은.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공식이어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공식 외우라는 소리 안 하는데, 얘는 사실 이 공식 유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유도 방법인데 매번 유도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한두 번만 유도해보고 곧바로 공식을 숙지해서 문제 풀 때 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이 공식에 대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A가 2입니다. 이걸 잘 체크해야 돼요. 이게 A예요. 이게 B예요, 여러분. B는 마이너스 7입니다. C는 플러스 4예요. 왜 그런지 알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써먹는 거니까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는 0에서 써먹는 거니까 각각이 2 마이너스 7, 4 우변이 0인 걸 확인해주고, 그럼 X값은 어떻게 구하냐? 2A분의 2A니까 A에다 2 곱하면 A가 2죠? 2 곱하기 2 4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9 마이너스 7의 제곱은 49입니다. 마이너스 4AC AC가 8이니까 4 곱하면 32. 그래서 답은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옵니다. 짜잔. 바로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거 푸는데 한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이게 익숙해지면 10초, 20초면 풉니다. A, B, C가 뭔지는 눈에 보자마자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저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나온 이 문제를 완전 제곱식, 이거 사실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얘를 나눠주고, 얘를 2로 나눠주고, 또 상수항 넘겨주고, 여기에 절반의 제곱 더해주고, 여기에 절반의 제곱 더해주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서 더 풀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데 근해 공식 쓰니까 한 20초 만에 풀리죠. 이거 계속 가려면 더 복잡한 거, 이거 알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굉장히 오래 걸려요. 비춥니다. 뭘 쓰면 된다? 이제는 근해 공식을 쓰면 된다. 이거 뭐 마저 계속 해볼까요? x는 4분의 7 뿔마 루트 16분의 32, 17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4분의 7 뿔마 루트 17 똑같이 나옵니다. 얘랑 얘가 똑같이 나와요. 지금 밑에 빨간색 글씨는 내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오른쪽부터 2로 나눠주고 4분의 7의 제곱 양변에 더해주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 다음에 뿔마 루트 씌우고 계산해주면 4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물론 선생님이라서 금방 풀었지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요. 뭐 쓰라고? 이제 근해 공식 쓰세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 우리가 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풀었던 거 전혀 쓸모없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야 근해 공식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논술형 평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풀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풀어줘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근해 공식 연습할 겸 1번에서 한 문제, 2번에서 한 문제씩만 풀어볼게요. 따라하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에서 다음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을 이용하여 푸시오. 자, 몇 번을 풀까요? 몇 번을 푸냐면은 얘 풉시다. 3번. 3번 풀면은 자, A는 1, B는 3, C는 마이너스 3이에요, 여러분. 1, 3, 마이너스 3 체크해놓고,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바로 가면 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근해 공식이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못 외웠으면 그냥 여러분이 보고 일단 대입을 하세요. 대입하는 연습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A에다 1 대입하면 2고요. 2A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B의 제곱 9 빼기 4AC입니다. 4AC는 AC가 마이너스 3이니까 4AC는 마이너스 12. 그럼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12로 바뀌고요.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21이 나옵니다. 이게 x값이. 금방 하죠? 이거 완전 제곱식 바꾸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번도 3번을 풀어볼게요.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5고요. C가 1입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보면
A는 2니까 2 곱하기 2, 4.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에서 그냥 5가 되고요. 마이너스 B입니다, 여러분. 뿔마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AC. AC가 2니까 4AC는 8. 그래서 4분의 5 뿔마 루트 17이 나옵니다. 이것도 금방 구했죠. 근해공식 이용하면은 물론 근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근이 복잡하게 나온다는 거는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풀면은 그만큼 계산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근해공식 이용하면은 10초 만에 풀 수 있죠. 자, 오늘 한 내용은 뭐 금방 끝내려고 좀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3.4를 끝낼 거예요.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근해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으니까. 근해공식 유도하는 방법은 1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메모장에다 풀었었죠. 이 부분이 바로 근해공식을 유도한 부분이에요. 이 왼쪽 숫자로 했을 때랑 비교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보기가 쉽고,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지금 이 강의의 맨 처음 부분에 선생님이 유도한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근해공식을 이제 숙지만 하면 이 예제 1번, 문제 1번, 문제 2번 같은 2차 방정식을 금방 풀 수 있다. 완전제곱식으로 풀려면 이렇게 걸리던 풀이가 근해공식을 이용하면 이걸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시간도 훨씬 절약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예의가 없는 이상 앞으로는 인수분해는 이용해도 돼요. 인수분해는 근해공식보다 더 쉬울 때도 있거든, 쉬운 문제에서는. 그리고 근해공식으로 보통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완전제곱식을 직접 만들어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스킬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해공식을 유도하는 데도 쓰이고 또 음수령 문제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주세요. 이번에는 개수가 소수랑 분수가 나오는 경우예요. 뭐 간단합니다. 소수랑 분수가 나오는 경우 그냥 풀면 돼요. 소수랑 분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푸냐? 먼저 일로 좀 넘어가서 풀까요? 먼저 예제 이번에 1번 0.1x제곱 마이너스 0.4x 0.1x제곱 마이너스 0.4x 더하기 0.2는 0. 여러분 이거를 이대로 근해공식에 대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해공식은 여기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여기다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바로 근해공식입니다. 이거 유도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고요. 이제 그냥 숙지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이거 그대로 대입하려면 a가 0.1이고 b가 마이너스 0.49 c가 0.2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거니까 이 공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상황에서 이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a, b, c는 각각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 상수항, 1차항의 개수가 전부 다 소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대입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안 그래도 여기 분수가 있는데 근해공식에 분수가 있는데 거기다 또 분수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소수를 넣는다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 먼저 없애줍니다. 어떻게 없애주냐? 양변에 10을 곱해요. 그러면 전부 다 정수로 바뀌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 우변은 0이기 때문에 10을 곱해도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10을 곱하면은 얘랑 얘랑 똑같은 2차 방정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양변에 똑같은 수 곱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합니다. 어디다가? 근해공식에다가. 근해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이제 뭐 a, b, c가 뭔지는 딱 보이죠? a는 1이죠. 그래서 2,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b는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니까 그냥 4. 뿔마 루트 b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빼기 ac가 2니까 4ac는 8이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로 나오게 됩니다. 루트 8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약분이 되죠. 2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마지막에 약분이 되면 약분까지 시켜줘야 돼요. 물론 내가 뒤에서 살짝 언급을 할 예정이긴 한데 근해공식에 변형된 짝수 버전으로 변형된 게 있긴 해요. 약분을 미리 해버리는. 그거는 일단은 지금 근해공식만 먼저 연습하고 나중에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부분은. 일단은 근해공식에 대입하고 약분이 되면 마지막에 약분까지 해줘라. 그래서 책으로 넘어가면 예제 2번에 1번을 푼 겁니다. 2 뿔마 루트 2.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10을 곱한 다음에 근해공식에 대입을 했어요. 2번 같은 건 어떻게 풀까요? 2번 같은 거는 분수죠. 이번에는. 분수면은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돼요. 다 그러니까 분모가 없어지도록 분모가 1이 되도록 분모가 1이 되도록 3, 2, 6이니까 6을 곱해주면 양변에 6을 곱해주면 얘는 2x제곱 더하기 3x 넘겨줄게요.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아예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을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저 하면은 4분의 마이너스 3 뿔마 1이 나와요. 루트 1이니까. 그래서 얘는 x가 따로따로 써주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과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따로따로 계산해 준 겁니다. 여기서는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산이 돼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서 써야 됩니다. 지금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이런 것들도 다 간단하게 풀려요. 저런 것들은 뭐 인수분해 하기도 힘들고 물론 10을 곱해서 없애준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근해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인수분해를 이용해도 되겠네요. 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2번에 2번 얘 말한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를 이용해도 되겠네요. 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루트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인수분해도 되는 경우가 보통 이제 루트가 없어지는 경우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문제 3번으로 갈게요. 문제 3번에서는 두 문제 정도만 1번이랑 3번, 4번? 3번, 4번만 풀어. 1번이랑 4번 풀어볼게요. 1번이랑 4번. 넘어가서 풀게요. 0.2x제곱 더하기 0.3x 0.2x제곱 더하기 0.3x 마이너스 0.9는 0이죠. 먼저 얘 풉니다. 양변에 10 곱해요. 양변에 10 곱하면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9는 0이 나오고요. 이제 저기 바로 대입을 합니다. 어디다가? 근해 공식에다가. 근해 공식에다 대입하면 2a분의 4. a가 2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ac인데 ac가 마이너스 18이에요. 여기서 지금 a는 2, b는 3, c는 마이너스 9죠. 그래서 ac가 마이너스 18. 4 곱하면은 72, 마이너스 72. 근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72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루트 81은 루트가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벗겨지죠. 4분의 마이너스 3 풀마 9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돼요. x는 하나는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9. 하나는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그래서 x는 얘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또는 x는 4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루트가 벗겨지는 경우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얘를 인수분해를 해도 됩니다. 1, 2, 3,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6 마이너스 3 해서 가운데 3이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더하기 3 2x 마이너스 3은 0으로 돼서 x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2분의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인수분해로 풀어도 돼요. 왜냐하면 인수분해로 푸는 건 근해 공식보다 더 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는 보통 근해 공식보다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미리 한번 거쳐서 만든 공식이 근해 공식이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풀려고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근해 공식보다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사실 인수분해도 나쁜 풀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쉬운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풀어볼게요. 4번 5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0.3x 자, 5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0.3x 플러스 2분의 1이었나요? 기억을 잘 못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잘못 풀 뻔했죠. 자, 얘도 풀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 소수 다 있어요. 다 없애줘야 되니까 얘도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양변에 10 곱해요. 뭐 괜히 5 곱하고 이러지 말고 10을 곱해야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자,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근해 공식 먼저 써볼게요. x는 2a분의 자 여기서는 a가 2 b가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2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그냥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ac, ac가 10인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40. 따라서 4분의 3 뿔마 루트 49. 자, 루트가 또 벗겨지네요. 4분의 3 뿔마 7이 돼요. 그래서 x는 4분의 3 플러스 7 또는 x는 4분의 3 마이너스 7. 계산해주면 x는 4분의 10. 2분의 5죠. 또는 x는 4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루트가 벗겨진 걸 보니까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여기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로 풀어도 됩니다. 인수분해로 풀게 되면은 1, 2, 1, 5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0은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 x는 2분의 5가 나옵니다. 또는이죠.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좀 더 쉬워요. 뭐 인수분해를 잘하는 익숙한 친구들은 보통 이제 익숙해졌겠죠. 하지만 근해 공식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수분해도 필수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풀이뿐만이 아니고 인수분해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1번하고 4번을 풀어봤고요. 지금 생각 넓히기를 보면은 이 3x제곱 더하기 x-2는 0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문제 1, 4번을 풀면서 인수분해로 풀고 근해 공식으로도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혼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라 하면 인수분해, 만약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가 있고요. 그 다음 제곱근,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푸는 거, 그 다음 근해 공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해보세요. 한 명씩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다 해보는 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논술형 평가에서도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낼 예정이니까 그거는 다음에 또 공지를 해줄게요.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푸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근해 공식 나왔다고 해서 그걸 아예 까먹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도록 합시다. 자, 106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활용 문제가 나와요. 활용 문제가 106, 107, 108 무려 3페이지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번 시간에는 106페이지 문제만 풀고요. 107, 108은 다음 시간으로. 어차피 우리가 진도가 느린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106페이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활용 문제, 뭘 하든 이 활용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응용 문제 같은 거.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풀 때마다 말하죠. 문제를 읽고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구하려고자 하는 것을 x로 놓기.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의 활용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방정식이 이제 문제에서 방정식을 세워서 주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막 이상한 말로 막 문제를 내면은 우리가 그걸 방정식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려면 미지수 x가 필요하죠. 그래서 미지수 x를 보통 구하려고자 하는 것을 x로 둬요. 2단계, 문제의 뜻에 맞게 2차 방정식을 세운다. 뭐 2차 방정식만 세우고 나면은 푸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뭐 근해 공식이든 인수분해든 풀면 됩니다. 그게 3단계. 사실 1, 2단계가 중요해요. 1, 2단계. 뭐 푸는 건 앞에랑 똑같으니까 1, 2단계 중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도 중요합니다.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왜냐면은 2차 방정식이 보통 해가 2개가 나와요. 근데 실생활 문제에서는 2개가 다 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음수가 나왔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왔다. 근데 답에 2개 다 쓰면 안 돼요. 왜? 길이는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확인 단계에서 거쳐줘야 되는 거고요. 자, 문제 3번을 목이 아프네. 여러분도 듣다가 이렇게 몸이 뻐근하면은 스트레칭 좀 하면서 들으세요.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6, 세로의 길이가 12m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고요. 폭이 일정한 산책로를 십자가 형태로 만들려고 한대요. 산책로를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140m일 때 산책로의 폭을 구하래요. 자, 먼저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 이해 다들 했죠? 그냥 읽으면 잘 정독을 하면 문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산책로의 폭이에요. 폭이 좀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해서 이 산책로의 폭을 구해야 됩니다. 이 폭을. 자, 이 폭을 구해야 되니까 이 폭을 뭐라고 둘까요? x라고 줄게요. 폭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다 x예요. 1단계 맞췄습니다. 1단계는 구하고자 하는 건 x로 놓기. 문제 이해하고 2단계 문제의 뜻에 맞게 2차 방정식을 세웁니다. 자, 이거 1단계 했고요. 자,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준 단서가 가로 16, 세로 12, 꽃밭을 제외한 넓이가 140. 그럼 꽃밭을 제외한 넓이를 구하면 되는 꽃밭을 제외한 게 아니고 미안해요. 꽃밭을 제외하면 안 되죠. 산책로를 제외한 넓이가 140.
그럼 산책로를 제외한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러분 산책로가 지금 그림에서처럼 중간에 껴있으면은 넓이 구하는 거 생각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얘 넓이, 얘 넓이, 얘 넓이, 얘 넓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이 길을 산책로를 일로 밀어버려요. 일로 밀어버려. 어차피 그래도 산책로 그대로 미루면은 넓이는 안 변하죠. 산책로의 넓이도 안 변하고. 그리고 이게 x죠? 이게 x. 여기도 x. 우리가 x로 뒀으니까. 여기는 16-x가 되고요. 여기는 12-x가 됩니다. 왜냐면 가로는 16, 세로는 12니까 거기서 xx 빼면 되죠. 그래서 저기 산책로를 제외한 넓이는 16-x 곱하기 12-x가 나와요. 왜 그런지 알겠죠? 가운데의 길이 산책로가 있으면 여러분이 왜 이런 넓이를 이렇게 구하는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가해로 전부 다 밀어놓고 생각을 한다고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넓이는 안 변하니까.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16-x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12-x가 돼서 16-x 곱하기 12-x가 산책로를 제외한 꽃밭의 넓이고 따라서 140이 나와야 합니다. 얘를 정리를 하면, 얘를 전개하면은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전개는 뭐 다들 할 수 있죠? 전개는 할 수 있습니다. 전개 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140 넘겨주고 하면은 저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근해 공식 숫자가 좀 크죠? 이런 경우는 근해 공식을 쓰기 전에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 먼저 해주세요. 괜히 어렵게 근해 공식으로 하지 말고. 얘는 다행히도 됩니다. 52 곱해서 50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2랑 26이 있어요. 2랑 26. 근데 둘 다 마이너스를 하면 더해서 마이너스 28이 쏙 나옵니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x-2, x-2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x값은 2 또는 26이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3단계까지 끝냈습니다. 2단계, 3단계까지 끝냈는데 해가 2개가 나왔고 둘 다 답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안 돼요. 확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가로의 길이가 16이고 세로의 길이가 12인데 폭이 26일 수가 있나요? 산책로가 꽃밭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꽃밭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26은 탈락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0에서 12. 12 사이인 이유는 세로의 길이가 10이니까 산책로의 길이 12를 넘어가면 꽃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로의 폭은 2m이다. 여기 확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확인 부분에서 2m 2를 대입해서 넓이를 구해보면 140이 정확히 나옵니다. 예.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 4번까지만 풀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면은 어느 피자집에서 주방장이 피자를 만들려고 한다. 일단 문제를 이해하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원 모양의 피자 반죽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좀 늘렸대요. 이만큼 늘렸대요. 이 늘린 얼마만큼 늘렸는지 구하라 그랬죠? 이 늘린 거를 x만큼 늘렸다고 할게요. x만큼 늘렸더니 넓이가 57파이 제곱센티미터만큼 늘어났대요. 문제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우리 x까지 설정을 했어요. 늘린 반지름의 길이를 x센티미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을 세울 겁니다. 식을 세우는 방법은 원래의 넓이 몇이에요? 원래의 넓이. 파이 r제곱이죠?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은 64 파이네요. 파이를 먼저 쓰지 말고. 왜냐면 r이 8이니까. 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r이 8이니까 64 파이가 나옵니다. 원래의 넓이가 64 파이였는데요. 거기서 57 파이가 더 늘어났대요. 뭐를 했더니? 반지름을 x만큼 늘렸더니. 그럼 반지름을 x만큼 늘리면 반지름이 8 더하기 x가 되고요. 이거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한 게 넓이가 되겠죠. 이게 파이 r제곱, 넓이입니다. 파이 r제곱, 넓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을 어떻게 썼냐면은 반지름을 xcm만큼 늘렸을 때의 넓이 8 더하기 x의 제곱 곱하기 파이는 원래의 넓이 64파이에 57파이를 더한 것과 같다. 문제에서 설명한 게 그거예요. 57파이만큼 늘어났다. 그리고 원래는 8이다. 이런 단서들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변을 정리하면은 64랑 57이랑 더하면 몇이죠? 110. 121인가요? 121? 121 파이고요. 121 파이죠. 121 파이. 64, 51 더하면 121 파이고요. 파이를 없애버릴게요. 양쪽에 다 있으니까 파이를 약분하고 파이는 0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약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8 더하기 x의 전체 제곱은 121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는 여러분이 정하면 되는데, 나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 완전 제곱식이 있기 때문에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면 8 더하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이 나옵니다. 8 더하기 x의 제곱이 121이니까 8 더하기 x는 121의 제곱근 풀마 루트 121.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죠.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로 해봤어요. 완전 제곱식이 없으면은 이걸로 하기가 좀 더 복잡한데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해주면 x는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121은 11입니다. 11의 제곱이 121이니까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x는 자 마이너스 8 더하기 11 3 또는 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9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x는 어떤 거예요? 반지름을 x만큼 늘렸잖아요. 반지름을 x만큼 늘렸는데 마이너스 19가 될 수 있어 없어? 심지어 마이너스 19만큼 늘리면 반지름이 음수돼요. 원래 8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뭐다? 답은 3cm만큼 늘렸다가 답인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cm만큼 늘렸어. 그러면 반지름이 11이 되죠? 그래서 반지름 파이 r제곱이 121 파이가 나와서 우리가 원래 64파이에 57파이만큼 더한 식과 똑같아집니다. 확인 단계 거쳤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이해하고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식을 푸는 거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 혼자 풀 때 한번 인수분해로 해보세요.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선생님은 완전 제곱식이 있길래 그냥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안 됐어요. 왜?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cm만큼 늘리면 된다. 자, 활용 문제가 아직 2페이지나 남았지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저번에 배웠던 근해 공식 아주 중요합니다. 근해 공식을 연습을 좀 더 했고요. 근해 공식 별표 아주 중요해요. 근해 공식 연습을 대입하는 연습을 좀 더 했고 개수가의 분수가 나오고 소수가 나올 때는 그걸 없애주고 10이든 뭐 최종 공배수를 곱해서 소수 분수를 없애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고요. 그다음 활용 문제는 1, 2, 3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푸는 방법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은 뭐 활용 문제 풀이 위주로 갈 거예요. 자, 예제 4번을 보면 지면에서 초속 70m로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가 x호의 높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면에서 위로 쐈어요. 물체를 쐈는데 초속 70m로 쐈답니다. x초의 높이가 70x-5x 제곱미터래요. 이게 높이입니다. 높이. 이 물체의 높이가 120m가 되는 것은 물체를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셔.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몇 초 후인지. 시간을 물어봤어요. 시간. 일단 1단계는 문제를 파악을 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는 작업인데 여기서는 x로 이미 x가 등장을 했어요. 미지수가 이미 등장을 했고 x초 후의 높이를 식으로 알려줬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몇 초 후니까 결국에 우리는 x값을 구하면 돼요. x값. 몇 초 후인지 물었죠. 시간을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x초 후의 높이가 70x-5x 제곱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x값을 구하면 되고요. 언제 x값을 구하면 되냐? 1단계는 일단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미 미지수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떨 때 x값을 구하냐? 높이가 120이 될 때. 높이는 뭔데? 높이는 70x-5x 제곱이 높이입니다. 그래서 2단계 식을 세울 때 높이 70x-5x 제곱이 몇이 된다? 120이 될 때에 x값을 구해주면 돼요. 즉 얘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따라서 정리한 이 식을 풀어주면 이 식에서 우리가 x값을 구해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3단계 풀기죠. 풀기. 자, 얘를 풀면 어떻게 되냐? 양변을 5로 나눠줘요. 5로. 양변을 5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24는 0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근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숫자가 이렇게 클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얘는 2랑 12로 다행히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2로.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a 곱하기 b는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는 0이다. 따라서 x가 2이거나 x는 12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제 문제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지면에서 쐈어요. 지면에서 물체를 쐈는데 이게 초속 70m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2초 후에 120m가 돼요. 2초 후에 120m가 되고 자, 쭉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간 다음 다시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면서 또 12초 후에도 높이가 120m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20m일 때가 높이가 120m인 순간이 두 번이에요.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한 번. 그래서 x값이 두 개가 나온 거고요. 물어본 거는 120m가 되는 것은 물체를 쏘아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2초 후 또는 12초 후이다.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둘 다 답이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면은 문제에서 120m가 되는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처음으로 120m가 되는 시간은 몇 초인지 구하시고 그럼 2초가 답이죠. 12초는 올라갔다 내려올 때 되는 거고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 확인 단계는 그냥 식에 대입을 해보면 돼요. 식에 2와 12를 대입해보면 높이가 정확하게 120이 나옵니다. 오늘도 길게 끌면 안 되니까 밑에 문제는 한 문제, 둘 중에 하나씩만 풀어줄게요.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풀이를 모르면 질문을 해야겠죠. 보조 영상 때 내가 풀어줄게요. 보조 영상 때. 정규 이론에서는 한 문제씩만 풀고 여러분이 혼자 풀어보고 못 풀겠다 그러면 보조 영상에서 풀이를 보면 돼요. 좋습니다. 자, 5번 풀게요. 5번. 골프 선수가 친 공의 X초 후의 높이입니다. 높이. 이 식을 따른다고 한다. 이 골프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선수가 골프공을 쳤어요. 골프공을 치면 골프공이 올라가겠죠. 높이가.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질 땐 높이가 몇일까요? 땅에 떨어질 땐 높이가 0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 일단 1단계부터 가면 문제를 이해하고 미지수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미지수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걸린 시간이니까 x를 구하면 돼요. x가 시간이죠. x초 후 시간이죠. 1단계는 마무리하면 되고 2단계는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x값을 구해야 되냐? 골프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x값을 구해야 돼요.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몇 초 후에 땅에 떨어지냐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땅에 떨어지면 높이는 일단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25x가 높이에요. 이게 높이고 저게 높이고 이 높이가 몇이 돼야 된다는 거죠.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 높이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0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골프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려면 높이가 0일 때의 시간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 떨어졌을 때의 높이는 0이니까. 그래서 2번 식을 세웠습니다. 이 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줄게요.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줄게요. 양변을 아닙니다. 마이너스 5로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5.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 됩니다. 자, 공통인수로 묶었어요. 그쵸?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일단 나눠주고 5x제곱 마이너스 25x는 0.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눈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눴다 생각해도 되고 곱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나서 5x로 묶어줄게요. 5x로 묶어주면 뭐 이건 그냥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인수분해 이용해서 푸는데 공통인수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x 곱하기 x-5는 0이 나와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0이니까 5x가 0이거나 x-5가 0이거나 즉 x는 0이거나 또는 x는 5가 나옵니다. 자, 방금 전까지 풀었어요. 풀었는데 보면 알겠지만 두 개가 나왔죠. 물어본 거는 골프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근데 0초 걸렸어요. 0초. x가 0도 나왔는데 0초 걸렸어요. x값이 두 개 나온 이유는 높이가 0일 때는 0초 후 또는 5초 후입니다. 근데 0초 후는 골프공을 쳐서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땅에 있기 때문에 0초 후에는 높이가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쳐서 땅에 떨어진 건 몇 초 후예요? 5초 후죠. x가 5일 때. 물어본 건 뭐예요? 이 골프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답은 0이 아닌 5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5초 후에 떨어집니다. 땅에. 0이 나온 이유는 처음에 그냥 높이가 0일 때 있으니까 0도 나오는 거고 치고 나서 떨어지는 시간은 5초 후입니다. 답은 5초 후예요. 실제로 여기다가 5를 대입해보면 0이 나오고요. 그게 확인 단계에서 하는 작업이죠. 5를 대입하면 0이 나와요. 문제 6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뒤에 문제풀이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 풀어줄게요.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6문제 다 풀면은 시간이 좀 오버가 될 것 같으니까 4문제만 풀고 2문제는 문제풀이로 보조 영상으로 갑니다. 자, 선영이는 동생보다 4살이 더 많다.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이 192일 때 선영이와 동생의 나이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시험에 나왔는데 내가 2차 방정식 도저히 식을 못 세우겠다. 그럼 대충 때려 맞춰도 돼요. 사실 뭐 내가 10살, 선영이가 10살이고 동생이 6살일 때 뭐 곱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도 풀릴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 방금 내가 말한 건 도저히 모르겠을 때 그냥 어떻게든 맞춰서 한번 풀어봐라 이런 얘기였고,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1단계 문제 2의 미지수 설정, 문제는 이해했고요. 동생이랑 4살 차이가 나는데 뭐 2개 곱하니까 192가 나왔대요. 나이를 왜 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미지수를 설정할게요. 미지수는 뭘로 설정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선영이와 동생의 나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영이의 나이를 x라고 둡니다. 뭐 동생의 나이를 x라고 둬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선영이의 나이를 x라고 두면 동생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 선영이의 나이랑 동생 나이 둘 다 구해야 되니까 선영이의 나이를 x, 동생의 나이를 y라고 두자. 그럼 미지수가 2개가 돼버리죠? 2배로 어려워져요. 물론 2배로 어려워진다기보다 식이 2개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줄 거냐? 선영이의 나이가 x면은 동생의 나이는 자연스럽게 x-4예요. 왜냐면 4살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쵸? 이렇게. 미지수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미지수는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 두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 미지수로 최대한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사람의 나이의 곱이 192라 그랬으니까 곱해요. x 곱하기 x-4는 192.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을 했어요. x랑 x-4로. 그리고 나서 여기가 2단계입니다. 식을 세웠어요.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웠죠. 왜? 두 사람 나이의 곱이 19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넘겨주면 마이너스 192는 0이 나오고요. 여기서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찾으면 됩니다. 1, 1 곱해서 192가 나오는 게 10이랑 16을 곱하면 192가 나와요. 물론 4 곱하기 48 이런 것도 192가 나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차가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가까운 숫자로 찾아줘야 돼요. 뭐 2 곱하기 96도 되고 4 곱하기 48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가깝게 뭐 8 곱하기는 안 되죠. 8 곱하기 24도 되는데 더 가깝게 12 곱하기 16 마이너스는 이쪽에 붙고 마이너스는 이쪽에 붙어야 잠깐만요. 마이너스는 16쪽에 붙어야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2 x 마이너스 16은 0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2 또는 x는 16이 나오는데요. 자, x는 선영이의 나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했습니다. 나이가 마이너스 12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이너스 12는 안 되죠. 그래서 16이 답입니다. 즉 선영이는 16살, 동생은 12살이 됩니다. 지금 방송이 또 나오고 있죠? 방송이 좀 크니까 넘어가면 마저 설명을 할게요. 다중 이용 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단계 10이랑 16, 4 차이 나는 거 확인하라고 두 개를 곱해보면 됩니다. 두 개를 곱하면 192가 나올 거예요. 그게 확인 단계에서 할 일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이 인수분해를 할 때 10이랑 16을 찾아야 돼요. 사실 10이랑 16 곱해서 192가 나오는 그 두 숫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풀고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이걸 찾아버리는 게 좋기도 해요. 물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2차 방정식 세워서 풀면 됩니다. 1단계 미지수 설정, 2단계 식 세우기, 3단계 2차 방정식 풀기, 4단계 확인 단계, 확인. 오케이. 문제 7, 8번이 있는데 문제 7번을 내가 풀어주고 8번도 물론 보조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조 영상은 조금 길게 나오겠네요. 자, 뭐 오른쪽 그림과 같은 2027년 6월의 달력에서 6월의 달력이죠. 2027년이면 뭐 7년 후네요. 아래 위로 이웃하는 두수, 아래 위로 이웃하는 두수 이렇게 이런 두수 뭐 말인지 알겠죠? 좀 더 크게 이렇게 이웃하는 두수들 이렇게 이웃하는 두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몇이래요? 각각 제곱하여 더한 값이 337이 될 때
두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문제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월 지금 달력에서 아래 위로 이웃하는 두수기 때문에 이 두수의 차이는 항상 몇이 된다? 7만큼 차이가 나요. 7만큼 차이. 위아래로 무조건 7만큼 차이가 나죠. 어디를 가져오든. 왜냐면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래서 7만큼 차이가 나는 두수를 곱한 거예요. 이 말 뜻. 아래 위로 이웃하는 두수. 이 말 뜻은 7만큼 차이가 나는 두수입니다. 두수를 제곱해서 더한 값이 337일 때. 자, 이제 미지수를 설정을 할게요. 문제 이해했으니까. 미지수 설정 어떻게 한다? 두 자연수를 구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x라고 둬요. 위에 있는 수를 x라고 두면 아래에 있는 수, 밑에 있는 수는 몇일까요? y라고 줄 필요 없어요. 위에랑 아래의 차이는 몇? 7. 아래가 더 크죠? 그래서 x 더하기 7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새로운 미지수를 쓸 필요가 없이 x로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1단계 끝났고 이제 2단계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각각을 제곱하여 더한 거예요, 여러분. 더해서 제곱한 게 아니고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돼요? 337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1단계고요.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뭔지 알겠죠? 미지수 설정하고 식 세우고, 식은 이제 문제의 뜻에 맞게 세워주면 되고, 문제 푸는 거는 이제 그냥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얘 계산해주면 2x제곱, 네, 잘못했죠? 제곱을 저렇게 했죠? x 더하기 7의 제곱, 전체 제곱을 해야죠. x제곱 더하기 7이 아니고 두 수를 각각 제곱하여 더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x 제곱하고 밑에 있는 거 x 더하기 7 통으로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해서 계산해주면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49 넘겨주면 마이너스 337은 0. 자, 완전 제곱식 전개 바로 했어요. 우리 다 배운 거니까. 또 계산해주면 2x제곱 더하기 14x 마이너스, 자, 337에서 49를 빼면 이 정도는 다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양변을 2로 나누고 인수분해를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2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44는 0이고요. 인수분해를 할 건데 곱해서 144가 나오고 더해서 7이 나오도록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뭐 12 곱하기 12도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잠깐만요. 144를 뭐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소인수분해 4 36 2 18 4 9 16 곱하기 9네요. 16 곱하기 9. 16 곱하기 9가 144입니다. 16 곱하기 9가 144고요.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대각선 곱해서 정확하게 7이 나와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큰 수에서는 인수분해할 때 소인수분해 이용해도 돼요. x 더하기 16, x 빼기 9는 0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6 또는 x는 9가 나오는데요. 우리 x는 뭐라 그랬죠? 위에 있는 날짜예요. 위에 있는 날짜. 자, 날짜가 달력에 보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는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9입니다. 9. 그래서 두 자연수는 9가 여기서 우리가 구한 x값이고요. 구하고자 하는 건 두 자연수를 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위에 있는 수는 9, 밑에 있는 수는 7 더해서 1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9랑 16. 자, 확인 단계입니다. 확인 단계. 확인 단계는 9랑 16을 곱해보면 돼요. 9랑 16을 곱하면,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곱하는 게 아니고 9랑 16을 제곱해서 더하면 81 더하기, 자, 16의 제곱 정도는 이제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분이. 256이죠? 256. 81 더하기 256은 327. 337.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337이 나옵니다. 제곱해서 더해주면. 그래서 확인 단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자, 지금 1단계 미지수 설정하기, 문제 이해하고 미지수 설정하기, 2단계 식 세우기, 3단계 식 풀기 풀어준 다음에 둘 다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지 체크를 해주고 구하고자 하는 걸 다 구해주면 됩니다.